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산주의자들이 리더의 시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산국가가 어느 나라 있죠? 러시아.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이죠. 대개 이제 죽은 리더의 시체를 활용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제 세 나라죠. 레닌이 어땠습니까? 레닌. 지금 러시아,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레닌한테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이제 되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레닌의 권위를 그대로 활용해야지 되는데, 활용할 수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뭐를 만들었죠? 레닌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까? 그냥 방부 처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까? 후자죠, 후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시신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닌의 권위를 그대로 등에 업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탈린이었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리더가 누구였죠? 마오쩌둥이잖아, 마오쩌둥.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공합작을 했던 공산주의. 그죠? 중국 공산주의. 맞죠? 국공합작할 때. 그 리더가 바로 누구냐면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마오쩌둥도 어땠어요? 처음에 공산주의를 유혹해서 공산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이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권위. 아주 이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마오쩌둥의 얘기만 나와도 벌써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집이 되잖아요.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죠. 또 시신 만들죠. 시신 만들어야죠.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디로 넘어옵니까? 1993년인가 4년도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누가 죽어요? 김일성이 죽습니다. 김일성이 또 어때요? 김정일보다는 훨씬 북한 주민들로부터 높았어요.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었을 때 레닌, 마오쩌둥 시신처럼 뭐 해야 돼요? 또 뭐 했죠? 방부 처리하죠. 요새는 북한에서 2달에 한 번씩 방부제를 발아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놔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김정일이 만들었겠죠. 김정일.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서 북한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죽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정은이 만들었겠죠. 자기 아버지도 시신 방부 처리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모습처럼 쫙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랬죠? 김정일이의 파워를 그대로 이제 등에 업고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북한을 통치하겠다는 거죠. 누구의 생각이죠? 김정은의 생각입니까? 김정은은 그때 나이 어려서 모릅니다.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북한 핵심 계층 200만이죠. 200만 핵심 계층. 그 사람들의 뭘 유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신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이죠.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평양에 가면 뭐 있어? 금수산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금수산 궁전. 지금 평화에서 얘기하면 금수산 시체 보관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누가 누워 있죠? 김일성이 하고 김정일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모습처럼 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생일날 4월 15일 또 2월 16일 날 김정일이 생일이죠. 그날 가서 촤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화죠, 우상화.
자기들 그 세력을 보호하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죠. 참 시대가 참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오래 안 가겠죠. 오래 안 갈 겁니다. 이제 그 러시아도 지금 레닌의 그 시체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막 토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중국이나 북한은 좀 오래 가겠죠. 아마 중국이나 북한은 오래 갈 겁니다. 대개 그러니까 어때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뭐죠?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적하는 거예요. 치적을 앞세워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권위는 절대 아닌데 권위주의적인데, 그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리더십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정말 진짜 최고로 멋있는 줄 착각들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는 어떤 집단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지도해주는, 선도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리더십, 정신이죠. 리더십, 쉽은 뭐죠? 배죠. 배를 목적지에 잘 인도해주는 사람이 뭐다? 리더다, 리더. 그 사람의 정신력이다. 맞죠? 이런 것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리더의 형태는 아주 권위가 있는 리더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장군이 누구죠? 정말 산신성인한 분. 그렇죠. 물론 충북 이순신 장군이죠. 그분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밑에 있는 부하, 제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장 좋은 안을 수렴해서 했던 부대를 지휘했던 그런 리더였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권위예요, 권위. 그런데 레닌의 그 권위라든가 김일성의 권위라든가 마오쩌둥의 권위를 이용해서 했던 스탈린이나 등소평은 뭐죠? 권위주의적이죠. 가짜 권위죠, 가짜 권위. 지금 가짜 뉴스 많이 나오는데 가짜 권위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협조적인 리더가 있죠. 리더 정말 좋은 장점들 뽑고 모든 구성원들에서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리더, 솔선수범을 통해서 쫙 끌고 나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리더들은 특히 이제 선도적인 리더, 협조적인 리더, 권위적인 리더들은 어때요? 정말 멋있는 리더죠. 그 집단의 성패, 즉 성공을 끌어내는 리더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은 우리 역사상 보면 굉장히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거짓말, 가짜 권위를 가진 리더들이 있었죠. 그런 리더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 전에 리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는 내가 만들었던 모든 공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부하들한테 돌려줍니다. 자기의 구성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정말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거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리더가 있어요. 책임은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져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공직 생활이라든가 쫙 보면 되게 어때요? 표창 받을 때 보면 어때요? 리더들이 자기들이 먼저 다 받죠. 추천해서 받는 리더는 거의 없어요. 자기 다 받아갑니다. 훈장 같은 거 받을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권위주의적이죠. 가짜죠. 가짜 리더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공은 부하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은 내가. 이것이 리더라고 그랬죠. 정말 멋있는 리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쫙 보면 어느 지방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 공덕비가 보이잖아요. 공덕비. 아주 굉장히 멋있는 화려한 공덕비가 있어요. 그럼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로 만든 공덕비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공덕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아주 허름하지만 알찬 내용이 쫙 들어가 있는 그런 공덕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진짜예요. 정말 빛나는 거예요. 그 내부로부터 나오는 그 빛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 지방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그런 리더들. 그런 공덕비들도 봐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 대학에는 그 이사장의 공덕비가 있더라고요. 이사장 지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범법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법 처벌에서 한 5년 정도 저기 감방에서 살고 있던 나온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공덕비가 쫙 있어 보면 뭐 정말 그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쫙 들어가 있어요. 멋있을까요? 우습죠. 우습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우습습니다. 이거는 멋있는 공덕비가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나갔던 대학에 그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그 교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사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진짜 멋있어질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진짜 공덕비인데 자기 살아있을 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화려합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 리더죠. 자,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리더의 형태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K방역 사태 보면 어때요? K방역 사태. 공은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공은 누구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은 누구에게?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공은 그 상은 책임은 누가? 내가 져야 되는데 아니죠. 처음부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참여를 안 해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잘 안 해서 그렇다. 공직자들이 부전하지 않아서 라고 하면 뭐예요? 공은 자기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런 권위주의적 가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K방역 누가 해서 이룩됐습니까? 오늘날의 K방역 보십시오. 백신이 들어오니까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서로 맞기 위해서, 서로 맞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가는 병원마다 전부 다 있어요. 다 차례를 기다려 전부 다 맞고 있어요. 혹시 신청하지 않은 남은 백신들이 있으면 맞으려고 또 신청하는 예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30대, 40대, 20,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지난달 말경에 맞았는데 한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좀 어려운 거. 몸살 초기 증상 정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감내하고 정말 나이 들은 분들, 그 다음에 또 남은 것을 맞는 그런 우리나라 젊은이들 정말 멋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완벽한데 왜 이제 백신을 인제 들어옵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은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분명히 뻔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이 코로나 때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자기 걸려도 무릅쓰고 하는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있죠. 해당 그 방역 시스템에 관여한 공직자들, 거기서 막 공황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부 다 노고가 오늘의 K 방역 체계를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 뭐 무슨 화해하고 뭐 그런 거 그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남북 화해하는 시기 아닙니다. 북한이 뭐 한다 미사일 쏜다고 맨날 우리한테 협박하고 겁박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욕하고 불받아 맞는다고 그래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북한하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엔의 제재가 끝나고 남북이 화해됐을 때 200만 핵심 계층 김정은이를 포함한 그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그들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은 아니죠. 내 동포들 2천만 내 동포들의 정말 이 회복됐을 때, 인권이 회복됐을 때 그때는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K 방역 체계도 전수를 해주고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삼권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또 왜 개혁합니까? 그 무슨 개혁입니까? 개악이죠. 개혁과 개악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강조하면 자랑하면 강요가 됩니다. 강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들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그분들은 자기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선전한다고 그래요. 선전과 선동은 뭐죠? 의사소통 수단이 뭐예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모든 능력이 발휘될 때 우리나라 최고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제 말씀에 가슴이 찔린 분들 정말 자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리더가 있는가, 또 왜 공산주의자들이 죽은 리더의 시신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